이 증상 그냥 넘기면 발가락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발이 자주 저리거나 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당뇨의 시작일 수 있어요. 작은 상처가 2주 넘게 낫지 않는다면 이미 당뇨가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에 발바닥이 화끈거려서 잠들기 어렵다면 즉시 병원에 가보세요.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고 넘어가다가 발가락 절단까지 이르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안녕하세요. 40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과 함께해온 내과 전문의 이은영입니다. 지난주에 72세 김할아버지께서 진료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발가락이 좀 저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제 발톱을 깎다가 상처가 생겼는데도 아픈 줄 몰랐어요. 이상해서 왔습니다. 검사 결과 김할아버지는 당뇨를 15년 넘게 앓고 계셨지만 본인도 모르고 계셨어요. 혈당이 300을 넘었는데도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셨던 거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발이 저려서 중간에 쉬어야 했던 적, 목욕탕에서 발을 씻다가 물 온도를 제대로 못 느끼셨던 적, 슬리퍼를 신다가 발가락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았던 적 말이에요. 이런 작은 신호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40년간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뇨는 혈당 수치보다 발에서 나타나는 신호가 더 정확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뇨가 왜 발부터 신호를 보내는지, 놓치면 안 되는 발 증상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당뇨가 왜 발부터 문제를 일으키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당분이 많아지면 혈액이 끈적해져요. 마치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이렇게 끈적해진 혈액은 가는 혈관부터 막기 시작해요.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손과 발 끝이에요. 특히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액 공급이 원래부터 어려운 곳이에요. 여기에 당뇨까지 더해지면 혈액 공급이 더욱 어려워지죠. 마치 2층 집 꼭대기 화장실에 물이 잘 안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또한 높은 혈당은 신경을 직접 공격합니다. 특히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발가락과 발바닥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들이 가장 먼저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발부터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건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둔해지니까 상처가 생겨도 모르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결국 염증이 생기고 심해지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과정을 미리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미국 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15%가 평생에 한 번은 발궤양을 경험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이제 놓치기 쉬운 당뇨 발 증상 5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발 저림과 감각 둔화입니다. 처음에는 발가락 끝부터 저리기 시작해요. 마치 발에 얇은 양말을 신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점점 진행되면 뜨겁거나 차가운 걸 잘 못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진료하는 74세 박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찜질방에 갔다가 뜨거운 바닥에 발을 디디고도 뜨거운 줄 몰라서 가벼운 화상을 입으신 적이 있어요. 평소 손자와 자주 나들이를 다니시던 분인데 그날 이후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당뇨성 신경병증이었지만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지금은 잘 관리하고 계세요. 간단한 자가진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양말을 벗고 발바닥으로 동전을 밟아보세요. 동전의 느낌이 잘 안 나거나 세면대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서 발을 담가봤을 때 온도를 정확히 모르겠다면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발바닥 찌릿함과 화끈거림입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면 발바닥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발바닥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세요. 이는 손상된 신경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67세 이 할아버지는 매일 밤 발바닥이 타는 것 같아서 잠을 못 이루셨대요. 낮에는 별로 아프지 않은데 밤만 되면 발바닥이 화끈거려서 이불 밖으로 발을 빼고 주무셔야 했어요. 처음에는 하루 종일 텃밭일을 해서 피곤한 줄 알았다고 하세요. 파스를 붙이고 찜질도 해봤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당뇨성 신경병증이었고 지금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세 번째는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상처나 물집이 생겨도 2주 이상 아물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주일 정도면 나을 상처가 한 달이 지나도 계속 있는 거죠. 이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76세 최 할아버지는 어느 날 새 신발을 신고 나들이를 갔다가 발 뒤꿈치에 물집이 생겼어요. 평소 같았으면 며칠이면 나았을 텐데 3주가 지나도 계속 굼고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검사 결과 당뇨로 인한 상처 회복 지연이었어요. 다행히 적절한 치료로 완전히 나으셨고 지금은 발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계세요. 네 번째는 발 피부가 차갑고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발이 항상 차갑고 피부도 거칠어져요. 발가락 사이가 자주 갈라지고 발 뒤꿈치가 딱딱해져서 각질이 두꺼워지기도 해요. 70세 정할머니는 여름에도 발이 차가워서 손자들이 놀러와도 양말을 벗지 못하셨대요. 그리고 발 뒤꿈치가 너무 거칠어져서 새로 산 스타킹이 자꾸 올이 나간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검사 받아보니 당뇨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였어요. 지금은 매일 발 마사지도 하시고 보습제도 발라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섯 번째는 발톱색 변화나 무좀 악화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세균이나 진균 감염에 취약해져요. 그래서 발톱이 누렇게 변하거나 두꺼워지고 무좀이 잘 생기고 잘 낫지 않아요. 73세 김할아버지는 평생 무좀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발가락 사이가 하얗게 짓무르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동네 약국에서 무좀약을 사서 발라도 계속 재발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당뇨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긴 문제였는데 혈당 조절과 함께 치료하니까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증상이 있어도 병원 가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혹시 큰 병이면 어떻게 하나, 가족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 이 나이에 뭘 더 치료하나 싶다,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을 빨리 발견해서 관리하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지금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가시는 것이 가족들을 더 안심시키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증상 중에 2개 이상 해당되거나 한 가지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상처가 생겨도 아프지 않거나 발가락 색이 변한다면 서둘러 병원에 가셔야 해요. 병원에서는 먼저 혈당 검사와 당화혈색소 검사로 당뇨 여부를 확인해요. 당화혈색소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검사예요. 그 다음에는 발바닥 감각 검사를 해요. 가는 실로 발바닥을 살짝 건드려서 느끼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전혀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발목과 발등의 맥박을 만져서 혈액순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혈관 초음파나 CT 촬영을 하기도 해요. 이런 검사들을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검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달라집니다. 당뇨가 확인되면 혈당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를 시작해요. 메트포르민 같은 경구약부터 시작해서 필요에 따라 인슐린 주사를 처방하기도 해요. 영양사와 상담해서 개인별 맞춤 식단 지도도 받으실 수 있어요. 발에 상처가 있다면 전문적인 상처 치료를 받게 됩니다. 소독과 드레싱을 정기적으로 받고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혈관 재건 수술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기도 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의료진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함께 치료 계획을 세워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가족분들이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족의 관심과 도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먼저 매일 어르신의 발 상태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히 어르신이 잘 안 보이는 발바닥이나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큰 도움이 돼요. 빨간색, 부종, 상처, 물집, 색깔 변화 등을 주의 깊게 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어르신이 발을 씻으실 때도 도와주세요. 물 온도를 손목으로 먼저 확인해서 미지근한지 체크하고 발가락 사이까지 깨끗이 씻기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보습제를 발라드릴 때도 발가락 사이는 피하고 발등과 발바닥에만 발라주세요. 신발 선택할 때도 함께 가서 도와주세요. 너무 꽉 끼거나 헐렁한 신발은 피하고 어르신 발에 편안한 신발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실내에서도 맨발로 다니시지 않도록 실내화를 준비해주세요. 정기적인 병원 방문도 함께 해주시면 좋아요. 혼자 가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의사 선생님 설명도 함께 들으시고 복용법이나 주의사항을 같이 기억해주세요. 무엇보다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가장 중요해요. 당뇨 진단을 받으시면 많이 속상해하시고 걱정하시거든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세요. 이제 치료와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혈당 관리예요. 혈당을 정상 범위로 조절하면 더 이상의 신경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목표 혈당은 공복 시 80에서 130, 식후 2시간 180 미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되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과일도 하루 한두 조각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대신 단백질과 채소는 충분히 드세요. 생선, 두부, 달걀, 녹색 채소 등이 좋아요. 발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매일 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고 특히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닦아주세요. 물 온도는 37도 정도가 적당해요. 손목으로 먼저 온도를 확인하시고 발을 담그세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거든요. 발을 완전히 말린 후에 보습 크림을 발라주세요. 하지만 발가락 사이에는 크림을 바르지 마세요. 습해져서 세균이 생길 수 있어요. 발등과 발바닥, 발 뒤꿈치에만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신발 선택도 중요해요. 오후 시간에 신발을 사세요. 오후가 되면 발이 약간 부어서 정확한 사이즈를 알 수 있어요. 굽이 3cm를 넘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고르시고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해요. 발톱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깎아주는데 너무 짧게 자르지 마세요. 발톱 모서리를 둥글게 자르면 살 속으로 파고들 수 있으니까 일직선으로 자르세요. 발톱 깎기 전에는 반드시 도구를 알코올로 소독하세요. 매일 저녁 발을 점검하는 습관도 중요해요. 거울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을 들여다보면서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혼자 보기 어려우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처, 물집, 색깔 변화, 부종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가벼운 발 마사지도 도움이 돼요.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거든요. 로션을 발라서 부드럽게 발가락부터 발목까지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해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금연도 정말 중요해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더욱 악화시켜요. 당뇨발 환자가 담배를 피우면 절단 위험이 5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운동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발에 상처가 있을 때는 주의해야 해요.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처럼 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권해요. 걷기 운동을 하실 때는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게 좋아요. 희망적인 실제 회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장 할아버지는 작년에 발가락이 검게 변해서 절단 직전까지 갔었어요. 당뇨를 20년 넘게 앓으시면서도 발 관리를 소홀히 하셨거든요. 어느 날 발가락이 검게 변하고 냄새까지 나기 시작해서 급히 병원에 오셨어요. 다행히 혈관 재건 수술과 적극적인 상처 치료로 발가락을 살릴 수 있었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시고 저녁에는 며느리와 함께 발 마사지를 하세요. 혈당 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처음에는 발가락 하나쯤이야 생각했는데 막상 잃을 뻔하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발을 들여다보는 게 하루 일과가 됐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발 이제 괜찮아요?
하고 물어볼 때마다 정말 고맙죠. 또 다른 분은 75세 서할머니세요. 발바닥이 찌릿찌릿해서 잠을 못 이루시고 손자들과 놀아주기도 힘드셨대요. 당뇨 진단을 받고 처음에는 많이 속상해하셨지만 가족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셨어요. 매일 아침 딸과 함께 혈당을 재고 저녁에는 사위와 함께 30분씩 동네를 산책하세요. 3개월 만에 발바닥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손자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처음에는 당뇨 진단이 무서웠는데 가족들과 함께 관리하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다고 하세요. 특히 매일 함께하는 산책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음 증상 중 2개 이상 해당되시나요? 첫째, 발가락이나 발바닥이 자주 저리거나 감각이 둔하다. 둘째, 밤에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찌릿하다. 셋째, 발에 생긴 작은 상처가 2주 넘게 낫지 않는다. 넷째, 발이 차갑고 피부가 거칠고 건조하다. 다섯째, 발톱색이 변하거나 무좀이 자꾸 재발한다.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당뇨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전부예요. 무서운 병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발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꾸준히 관리해 나가세요. 여러분이 건강한 발로 손자 손녀들과 오래오래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백세 의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